안녕하세요. 저희는 공무원연금공단 마스코트 믿음이와 동행이입니다. 오늘은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 업무와 관련하여 배정 전 준비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정 전 준비사항은 기관정보 설정, 자율항목 설정, 조직도 정비, 연계 데이터 전송, 총 4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관정보 설정입니다. 기관정보 설정은 복지점수와 관련하여 우리 기관의 배정그룹, 회계코드, 비대상 전환 사용 여부, 공적 마일리지 청구 가능 사용 여부, 조정 사유, 직종 등을 설정하는 절차입니다. 기관 정보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 운영자 페이지에서 기관 현황 관리, 기관 정보 조회 및 등록, 기관 정보 조회의 기관 구성 탭, 기관 상세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관 정보 설정에서는 무엇을 설정할까요? 기관 정보 설정에서는 차례로 회계코드, 복지 비대상 전환 심사 여부, 배정그룹, 공적 항공 마일리지 사용 여부, 조정 사유, 직종을 설정하여 배정 전 기관의 기본 설정 정보를 확인하고 변경합니다. 회계코드 설정은 회계코드를 사용하는 기관만 해당되며 회계코드를 추가하거나 삭제 시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팝업 창에서 코드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회계코드 및 회계명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복지 비대상 전환 심사 여부를 예 또는 아니오로 선택합니다. 복지 비대상 전환 여부란 실제 사용한 카드 사용 내역은 기관의 복지 대상 항목에 해당하지만 사용처의 카드사 업종 코드가 복지 비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사용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비대상 전환 청구의 경우 기관 운영자의 심사 절차가 필요한 점도 기억해 주세요. 배정하려는 연도에 사용할 배정 그룹을 추가, 삭제할 수 있으며 작년과 동일하게 배정 그룹을 설정할 예정이라면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공적 항공 마일리지 사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적 항공 마일리지 사용 여부란 복지 포인트 청구를 통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를 일정 기준에 따라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적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공적 항공 마일리지는 복지 포인트로 구매하여 전환하는 것으로 개인 계좌로 복지비가 입금되는 방식이 아닌 점 참고해 주세요. 조정 사유 및 직종도 추가, 삭제가 가능합니다. 기관 정보를 모두 설정하였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기관 정보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자율항목 설정입니다. 자율항목 설정 접속 경로는 기관 운영자 페이지에서 기관 현황 관리, 자율항목 조회 및 등록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율항목은 왜 설정해야 할까요? 카드 청구의 경우 미리 설정된 자율항목에 따라 기관 운영자의 심사 없이 바로 승인 처리되기 때문에 배정 전 자율항목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자율항목 1차 코드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1차 코드의 상세 분류인 2차 코드를 클릭합니다. 맞춤형 복지 업종 정보로 확인되는 항목이 카드 및 영수증 청구 가능 대상입니다. 삭제 시 삭제할 항목 선택 후 삭제 버튼을 누르고 팝업 창이 뜨면 확인을 눌러 삭제합니다. 목록 삭제 시 사용자는 삭제된 목록에 대해 카드 청구 및 영수증 청구가 모두 불가능한 점 기억해 주세요. 맞춤형 복지 업종 정보 추가 시 추가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팝업 창에 제공되는 추가 가능한 업종 정보를 선택한 뒤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나오는 팝업 창에서 제공되는 항목만 추가 가능한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항목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세 번째, 조직도 정비입니다. 정부 인사 시스템 연계 데이터를 이용하여 복지 점수를 배정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복지 시스템상의 기관 조직도 정비 작업은 필수이므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도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기관 운영자 페이지에서 기관 현황 관리, 기관 정보 조회 및 등록, 기관 정보 조회의 정부 인사 시스템과 비교 탭을 클릭합니다. 조직도 정비는 왜 해야 할까요? 현행화하지 않은 조직은 정부 인사 시스템 연계 데이터를 전송할 때
맞춤형 복지 조직도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가 누락됩니다. 따라서 기관 코드를 확인하여 현행화하시기 바랍니다. 배정 전에 조직도를 정비하면 소속 기관별로 복지 점수를 배정하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배정 후에 조직도를 정비하면 전보, 전출 등 소속 기관 변경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복잡합니다. 따라서 배정 전에 기관 조직도를 최대한 정비해야 합니다. 기관 정보 조회의 정부 인사 시스템과 비교 탭에서 기준 연도는 당해 연도로 설정합니다. 오른쪽 조직도 화면에서 정비하려고 하는 기관이 미사용 또는 미사용 폐지로 표시되는지 확인하고 기관 코드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기관 코드인지 확인합니다. 실제 사용하는 기관 코드가 맞다면 클릭 후 왼쪽 맞춤형 복지 기관 조직도의 직속 상위 기관으로 가져갑니다. 혹시나 오른쪽 화면에서 미사용으로 표시되더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면 됩니다. 기관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면 기관명 수정 버튼을 눌러 진행합니다. 단, 기관명 수정은 기관 코드는 동일하고 기관명만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정부 인사 시스템과 비교 탭에서 해당 기관 코드를 검색 후 기관의 명칭만 변경된 것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네 번째, 연계 데이터 전송입니다. 각 기관은 연초 배정 전에 사용하는 급여 시스템을 통해 부양가족 정보, 근속연월 등 급여 자료, 즉 배정 기초 자료를 전송합니다. 연계 데이터 전송은 왜 해야 할까요? 배정 2단계와 배정 4단계에서 근속 점수 및 가족 점수를 배정하는데 인사 시스템에서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점수를 배정하고 싶다면 연계 데이터 전송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사용하는 이사람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경로로 접속하며 기준월은 전년도 12월로 설정하여 연말정산 자료 생성 버튼을 눌러 자료를 생성 후 연금공단 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전송합니다. 이때 데이터를 잘못 전송한 경우 배정 2단계에서 일괄 삭제하신 후 재전송해야 합니다. 재전송 후에는 공단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사람 시스템 내 자동 배치를 통해 자료가 전송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전송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인사랑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경로로 접속하며 조회 연월은 전년도 12월로 설정하여 조회 후 배정 기초자료 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전송합니다. 이때 전송되는 자료는 배정을 진행하는 당해년도 1월 급여 자료로 전송되지만 부양가족 정보는 전년도 12월을 기준으로 전송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잘못 전송한 경우 배정 2단계에서 일괄 삭제하신 후 재전송해야 합니다. 재전송 후에는 공단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이 사용하는 나이스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경로로 접속하며 귀속연월은 전년도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여 전송합니다. 순서별 주의사항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전송되는 자료는 배정을 진행하는 당해년도 1월 급여 자료로 전송됩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잘못 전송한 경우 배정 2단계에서 일괄 삭제하신 후 재전송하면 공단으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국립대학교가 사용하는 포러스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경로로 접속하며 귀속연월은 당해년도 1월 1일로 설정하고 자료 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나타나는 팝업 창에서 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전송할 자료의 대상자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파일 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공단으로 전송합니다. 이때 전송되는 자료는 기준일 시점 현재 재직자로 자료가 전송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잘못 전송한 경우 배정 2단계에서 일괄 삭제하신 후 재전송할 수 있으며 재전송 후에는 공단으로 연락 바랍니다. 지금까지 맞춤형 복지 점수 배정 업무와 관련하여 배정 전 준비 사항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중요한 부분만 쏙쏙 알려드렸어요. 이어지는 배정 1단계는 다음 교육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